그 수학 2 그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강의죠. 그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미분이라는 게 함수에서만 다룬 거지. 함수에서는 미분이 무슨 의미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이제 과학 쪽에서 한번 다뤄보자 이거죠. 과학 쪽에서. 그럼 과학 쪽에서 미분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거 수직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 수직선에서 시간에 따른 타임이죠. 물체의 위치를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를 ft라고 하자. 그러면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속력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속력은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치의 변화량 델타 t.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에 델타 t라는 시간만큼 변했을 때 그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거를 위치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그게 뭐다? 평균 속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이제 평균 속도가. 근데 이 평균 속도인데 이 델타 t, 이 시간 간격인 거죠. 이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이거는 점점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순간 속도. 그래서 순간 속도와 순간 변화율은 같은 말. 그러니까 평균 속도에다가 이 델타 t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한마디로 위치를 미분한 게 순간 속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위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게 바로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순간 속도.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순간 속도가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그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그러니까 저 위치의 변화량을 델타 t로 나눈 다음에 그 델타 t가 0으로 향해 가면은 그게 순간 속도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결론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가속도도 그냥 같은 개념인데 가속도라는 거는 이 속도의 변화량을 또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그게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다시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델타 t로 나누면 이게 평균 가속도인데 그거에다가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이게 가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결론은 위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타임 단위예요. 타임 단위.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과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다음 변화율, 그죠? 변화율이라는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한번 이것도 설명을 해볼 거고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x축이잖아요. 그래서 x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식이 얘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위치를 미분하면 순간 속도가 된다라는 거. 속도.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은 뭐 보통은 이제 순간 속도로 의미한다.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게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인 거죠. 3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근데 또 이제 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래서 이 V는 벨로시티고요. 이 A는 악셀레이션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서 3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 t에다가 3만 넣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한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도가 0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수직선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속도를 줄인 다음에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다라는 거.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는 0초와 2초인데 0초는 의미가 없어요. 출발할 때니까. 그래서 2초일 때 위치를 바꾼다. 그때의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뭐 간단하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뭐 위로 던졌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 위아래 움직임도 끝내는 수직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시간에 관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속도를 구해놓자. 속도는 이거를 미분하면 된다. 또 이걸 미분하면 가속도다. 근데 원래 과학에서 중력 가속도가 9.8 뭐 제곱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인데 가속도는 밑으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지. 약간 과학적인 원리. 그래서 3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3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이 된다라는 특성을 알아야 돼. 아,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때가 2초죠. 2초. 그럼 최고 높이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초일 때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다 2를 넣어버리면 그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지면이라는 거는 위치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타임을 구하고 그 타임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저 위치, 그러니까 지면이라는 게 위치가 0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면이라는 건 이 위치가.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t 값을 구해서 그 t 값을 여기다 넣어서 마무리하라는 거죠. 이거 뭐 계산만 하면 되니까 지면의 특성만 알면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속도가 뭐 이렇게 된대요.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이 x축 위에 있으면 이게 속도가 플러스인 거니까 뭔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 3초 동안은 오른쪽으로,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고요. 왜 이 넓이만큼이냐? 그건 이제 적분 배우면 알게 됩니다. 3에서 5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 5초에서 속도가 플러스니까 다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물체의 움직임은 수직선에서 3초 동안은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3초 동안은 뭔가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3초에서 5초 사이에는 다시 뭔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5초부터는 여기 속도가 플러스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죠. 2초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속도가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 그렇죠. 맞죠. 5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이다. 자,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속도를 미분했으니까 이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미분이 원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5초일 때가 아닌 거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율 해볼게요. 변화율.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키가 1.65인 사람이 3m 높이의 가로등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이게 3m야. 이게 뭐 가로등이 3m짜리 가로등이 있는데 키가 원래 이제 1.65 이렇게 키가 이제 1.65인 사람. 이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쭉 걸어가는 거죠. 그럼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걸어왔다 치자. 그러면 이 가로등의 불빛에 의해서 이 사람의 가로등의 이 그림자의 끝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끝이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수직선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봤을 때 여기 원점이라고 보면 그림자의 끝은 여기 있다가 내가 t초만큼 움직였을 때 그림자의 끝은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림자 끝의 위치다. t초 후에.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구한다면 미분하면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 끝의 위치만 알면 되지. t초 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분당 90m씩 움직이는데 그럼 t분 후에 t분에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는 90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그림자의 길이죠. 그 t분 후에 그림자의 길이. 그래서 이 그림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이거죠. L.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L을 T에 관한 식으로 좀 뽑을 거예요. 닮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닮음. 그래서 뭐 요거 대 요거는 그러니까 3대 90T 플러스 L은 1.65 대 L이 되는 거죠. 닮음의 원리. 그래서 이거를 90 곱하기 1.65 5, 45, 54, 69, 54, 18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쓰면은 148.5t
플러스 1.65L은 3L 이렇게 넘기면 1.35L은 148.5T 그래서 두 번 넘기고 L은 135고 14850T 이렇게 되네. 와 이거 나눠지니까 됐겠지? 신이셔 나눠주게 하소서. 나눠지네 이렇게 110이네 110. 그래서 L은 110T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 그림자의 길이가 110T 그러니까 T분 후에 그림자의 길이는 110T 그러면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끝의 위치는 얘네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200T가 되는 거죠. 200T. 그러면데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한다. 얘를 미분하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200. 그림자의 길이. 이게 여기 이제 그림자 T분 후에 그림자의 길이죠. 그 길이에 뭘 구하라? 변화율을 구하라.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발음이 잘 안 되네. 110T. 근데 이거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 이걸 미분하라는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화율이라고 하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t분 후에 그림자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그 늘어나는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자. 이러면 이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 된다. 이거 미분하면 110.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림자의 길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110 정도로 순간순간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뭔가 일정량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은 평균 변화율을 제외하고는 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끝내는 다 미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원이 생긴대요. 근데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초당 20. 그래서 돌을 던지면 t초의 상황을 보자 이거죠. t초의 상황은 이게 20t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자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뽑으면은 파이 r의 제곱이므로 그림자의 넓이는 그림자가 아니구나. 이 원의 넓이는 400 파이 t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의 넓이,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넓이고, 그림자가 아니죠. 원의 넓이고 미안합니다. 이 파문의 넓이고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라는 뜻이야. 변화율은 이 순간 그러니까 속도랑 같은 개념이에요. 변화율은.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800파이 t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초당 800파이. 근데 이제 3초니까 여기다 3초 넣어달라는 거죠. 3초. 3 넣으면 2400파이. 그러니까 3초가 되는 순간에 이 원의 넓이가 순간적으로 2400파이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거 3초 되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모르지만 수학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하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또. 원래 이제 2cm짜리 공인데 초당 1cm. 그럼 t초에 이것도 상황을 보자 이거죠. 그럼 이 구가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럼 얘는 원래 2였는데 초당 1씩 늘어나니까 t초에는 2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럼 건널비를 t에 관한 식으로 뽑으면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죠. 4파이 r의 제곱. 이게 이제 건널비. 근데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래. 건널비. 그럼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2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될 때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게 6이 될 때. 이게 6이 되려면 t는 4죠. 4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다 4 넣으면 6이니까 6, 8에 48파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4초가 되는 순간에 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 건널비가 4초가 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48파이만큼 건널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자, 그 다음에 VT.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3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4파이 t 플러스 3의 제곱.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반지름이 6이 되려면 이게 6이 되려면 t가 4여야 되니까 4초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4를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 별건 없죠.
수학에서 평균 변화율을 제외하고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는 끝내는 미분하라는 뜻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학 쪽에서 쓰는 미분을 배워봤다. 그래서 과학 쪽에서는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 다음에 어떤 뭐 길이의 변화율이나 넓이의 변화율이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끝내는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길이에 관한 식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 넓이에 관한 식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 부피에 관한 식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게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이 변화율이라는 말에는 순간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쪽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해서 봅시다.